흑수저들의 세상을 지향하는 무수저 출신 이재명 성남시장입니다. 첫사랑 그러니까 갑자기 그 사람 생각나는데요. 이거 우리 아내한테 보여주면 안 됩니다. 제가 어릴 때 공장을 다녔는데 중고등학교를 안 다니고 제가 일하던 오리엔트 시계의 검사실에 일하던 뒷머리를 묶은 예쁜 아가씨가 있었어요. 정말로 좋아해서 한 1년 넘게 쫓아다녔는데 한 번도 말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퇴직하고 사라져 버렸더라고요. 너무 가슴 아팠어요. 제가 테이프도 하나 준비해서 선물로 가지고 아주 오랜 기간을 가지고 다녔는데 결국 전달도 못하고 사라져서 지금도 아쉽습니다. 찾을 길도 없고. 이거 딴 데 절대 얘기하면 안 됩니다. 사실은 그때는 사춘기여서 제가 베토벤 운명 그 테이프, 녹음 테이프 그걸 하나 사서 계속 들고 다녔었어요. 결국 못 줬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이 공장을 다니면서도 계속 이제 올라가는 월급 이런 것도 좋았고 또 미래에 대해서도 암울하지 않았습니다. 뭔가는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미래를 개척해서 저는 여기까지 왔는데 저도 지금 남자 대학생들 둘을 아들로 두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그 아이들 또 그 친구들을 볼 때마다 정말로 갑갑해요. 볼 때마다 한숨 나죠. 당사자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사회가 갑자기 과거보다는 기회나 자원이 줄어들어서 그런 건 아니고 결국 특정 소수가 너무 많은 자원 기회를 독점하고 독차지하고 경쟁이 또 불공정하고 그것도 결과를 나누는 데서도 매우 불평등해서 결국 이런 상황이 온 것 같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자기의 인생을 개척하기 위해서 자기 개인의 역량을 키우는 일도 매우 중요합니다만 그것보다는 우리가 가질 그 기회 또 객관적 환경을 고치는 것이 훨씬 더 투자 효율이 높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사회를 좀 더 공정하게 평등하게 바꾸기만 하면 그 속에서 엄청난 기회들이 있을 텐데 그 기회를 누가 가질 것이냐를 결정하는 게 곧 정치입니다. 이 정치에 우리 젊은이들이 직접 참여해서 그야말로 정치적으로 중요한 존재가 되면 이 나라의 국가 권력과 예산과 기회들이 결국 젊은이들을 위해서 배분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정치에 관심 갖고 참여하는 게 내 삶을 개선하는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고 행동해 주시면 본인들에게도 좋고 이 나라도 미래가 밝아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대학 합격자 발표에는 아무런 느낌이 없었습니다. 될 줄 알았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저는 그때 당시 학력고사 성적으로 전국 몇 등 이상 되면은 돈을 많이 주는 대학을 가기로 결정해놨고 이미 이 합격 증서를 참 수험표, 채점표를 받는 순간에 어느 정도 등수가 확인됐기 때문에 대학도 대충 정해져 있었습니다. 좀 서글픈 추억이기도 하죠. 원래 합격하면 엄청나게 좋고 환희에 들뜨고 이래야 되는데 저는 학력고사, 채점표를 받는 순간이 제일 기뻤던 것 같아요. 드디어 공장에서 탈출해서 대학을 돈을 받고 갈 수 있게 되었다. 그걸 확인했으니까요. 그 순간이 제일 기뻤습니다. 정말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저는 돈을 많이 주는 대학을 선택해서 갔기 때문에 이제 등록금 걱정을 하지 않고 대학을 다녔습니다만 요즘 학생들은 너무 어렵죠. 대학을 졸업하는 순간에 등록금 부담이나 생활비 때문에 빚쟁이가 되거나 또 심하게는 신용불량이 돼서 사회로 발을 내딛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아들들은 그래도 아버지 잘 만나서 그런 걱정 안 하는 것 같은데 거의 대부분의 우리 대학생들이 이런 어려움과 고통 속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국가가 가지고 있는 재원들이 제대로 배분만 되면 우리 대학생들이 반값 아니라 완전 무료로도 대학을 다닐 수가 있습니다. 독일은 이미 완전히 무료 아닙니까? 그런데 대학생들 등록금 다 내주려면 약 9조 원 정도가 필요한데 국가 전체 예산 420~30조에 비교하면 실제로 매우 작은 금액이죠. 청년에게 인적 자원에게 투자해서 우리의 미래 성장 동력을 만든다. 성장 잠재력을 키운다라고 생각하면 사실 아까운 투자가 아닙니다. 결국 저는 우리 대학생들 또 이 젊은이들이 우리의 미래이기 때문에 국가 정책적으로도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고 등록금 걱정 안 하고 다닐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한데 우리 성남시 자랑 하나 하면 우리 성남시 대학생들은 빌린 등록금 이자는 성남시가 다 내주고 있다는 거 자랑 한번 하겠습니다. 장기 목표는 등록금도 다 내주는 거예요. 저는 성남이 하면 대한민국의 표준이 됩니다라고 수없이 얘기해놨기 때문에 일단 성남시에서 하던 건 전국에 다 기본적으로 확대할 겁니다. 모든 복지정책, 청년정책, 청년배당까지도.
그러나 그 정도로 가지고는 부족하겠죠. 대학생들에 대한 뭐 등록금 지원 문제도 저는 뭐 반값 등록금 정도는 쉽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재원도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미 준비하고 있긴 합니다. 우리 성남시에서 하던 것 그 이상으로 우리 젊은이들이 희망을 가지고 꿈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사회.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도 우리 결혼도 하고 연애도 하고 그래서 애도 낳고 그래서 미래에 대해서 희망을 갖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게 우리 세대가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초등학교를 졸업한 76년 3월, 4월 정도 성남으로 와서 첫 직장을 다녔습니다. 우리 집 뒷골목에 있는 가정집 안에 있는 목걸이 공장이었는데 그 목걸이 공장에서 제 기억으로 받은 월급이 1,000원이었어요. 76년 봄에. 근데 그 1,000원을 제가 받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대신 받아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첫 월급을 받은 기억은 사실은 없어요. 받긴 받았는데. 그 후에 제가 3,000원 주는 회사로 몇 달 후에 옮겼는데 거기는 석 달 일하고 월급을 또 떼어 먹혔어요. 그래서 거기도 받은 기억이 없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동마고무라고 하는 공장으로 다시 옮겨서 그게 한 14살 때쯤 될 것 같아요. 그때는 이제 월급 봉투에 제가 월급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뭐 동전까지 들어서 월급 봉투를 받으면 좀 무거웠는데 몇십 원 이렇게까지 주니까요. 그거 들고 집에 갔던 그야말로 그 달랑달랑 들고 가는 느낌 있지 않습니까? 뿌듯하기도 하고 집에 또 갖다 줄 때 어머니 또 이렇게 애처로워하면서도 좋아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보면서 참 즐거웠죠. 우리 어머니 기억납니다. 그 애처로워했던 느낌도 있어요. 청년 얘기를 하면 올해 아니죠. 작년 말까지 올해 출산한 아동수가 40만 정도 된답니다. 우리나라 가장 많을 때가 1년에 80만 정도의 신생아가 있었는데 작년에 절반으로 줄어서 40만이 됐다고 하고 아마 올해 내년에 더 줄어들겠죠. 상당 시간이 지나면 대한민국이 아마 청년들이 천연 기념물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라가 망하는 거죠. 정말 안타깝고 우리 청년들이 이제는 그야말로 멸종돼가는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만 그런 취약계층이 됐는데 국가적으로 제일 배려해야 될 계층이 이제는 노인에서 청년 아동으로 변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인 각별한 배려가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이런 상황을 우리가 헤쳐나가서 그야말로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정상적인 나라 만들려면 출산, 보육, 교육, 또 청년, 취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했던 그런 가진 자 중심의 엉터리 정책 말고 하다못해 아동수당이든 뭐 보육수당이든 학생수당 또는 청년배당 크게는 기본소득 이런 형태로 삼성 재벌들이 그야말로 실질적으로 법인세 12%밖에 안 내면서 엄청난 돈을 지금 사내 유보금을 쌓고 있는 것들을 좀 헐어서 온 국민들이 같이 살고 그걸 통해서 다시 경제가 다 활력을 찾게 하는 이런 근본적인 대수술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기득권자들은 절대 양보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양보를 강제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거대한 에너지가 필요하고 그 거대한 에너지의 중심은 결국 우리 젊은이들, 청년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 그거 좀 알아주시고 청년들한테 각별히 부탁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본인들의 삶뿐만이 아니라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대한민국이 살만한 동네, 살만한 나라, 헬조선이 아닌 그야말로 애정 갖고 같이 살 수 있는 나라 만들려면 여러분들이 나서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세상, 여러분이 만들어야죠. 꼭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가 무슨 청년 실업을 없애기 위해서 또는 취업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한다고는 하는데 실제로는 효과가 전혀 없고 체감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무슨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도 현실적으로 매우 힘든 일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청년들에게 해줄 수 있는 일이 뭘까를 고민하다가 알바라도 좀 덜하게 친구들하고 좀 여행이라도 한번 갈 수 있게 책값이라도 낼 수 있게 학원비라도 좀 보탤 수 있게 공부할 시간이라도 좀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돈을 좀 현금으로 좀 지원을 하자. 그게 진짜 도움이 되는 것일 거다라고 해서 저희가 비난을 감수하고 포퓰리스트 공짜 이런 비난 감수하고 해봤는데 정말로 효과나 반응이 좋았습니다. 너무 어렵다는 얘기죠. 반대로 얘기하면 분기별로 12만 5천 원 작년 연말에 나머지 남아있는 거 마저 지급하긴 했습니다만 1년에 100만 원을 받아도 청년들의 삶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리는 없지만
그게 이제 지역사회 골목 상권에 도움이 되고 청년들 본인은 내가 나라로부터 그래도 관심받고 보호받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고 이게 예를 들면 전국적으로 확대될 경우에 우리나라 국민 전체적으로는 많은 변화를 만들 수 있겠다는 자신감을 부여하게 된 것 같아서 매우 성공적이었던 것 같아요. 3년 만에 처음으로 과일 사 먹었다. 그 얘기 들으니까 정말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어디 기사에서 봤는데 또 뭐 밀린 월세 냈다. 또는 뭐 밀린 식료품 값 냈다. 이런 얘기 들으니까 가난한 청년들 위해서라도 정말 잘했다는 생각 드는데요. 좀 전국적으로 확대됐으면 좋겠어요. 5개 연령, 1년에 100만 원씩을 또는 월 10만 원 정도를 지급해도 기껏 드는 돈이 한 2조 원 또는 한 3조 원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 정도는 국가 예산에서 충분히 지급할 수 있죠. 법인세 조금만 더 내면 됩니다. 삼성 이런 데. 아시겠지만 저는 이제 63년생이고 이제 82년에 대학을 들어가서 대학 때 아마 첫 선거권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는 대통령 선거는 간접 선거였죠. 체육관에서 뽑으니까 우리는 그냥 구경했죠. 누가 또 대통령 되는구나. 이렇게. 전두환 대통령이 그렇게 당선되는 걸 우리는 눈으로 봤죠. 7년짜리 대통령이었죠. 그리고 87년에 처음으로 이제 직선제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 그때 처음 투표해서 관심이 높습니다. 국회의원 투표는 실제로 별로 관심 저도 안 가졌고요. 그때도 아직 의식이 좀 낮을 때라서 그 국회의원 선거가 우리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저도 잘 몰랐거든요. 이제 와서 후회되긴 합니다. 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이 없을 정도니까 안 했을 가능성이 많죠. 87년 첫 선거에 투표를 했는데 저는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 둘 중에 한 사람이 될 걸로 생각했는데 어처구니 없게도 제가 가장 증오에 맞지 않던 군사정권의 그 공범 전두환의 친구 노태우가 세상에 당선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 암담함, 그 투표 결과, 개표 결과를 보는 암담함 지금도 생각납니다. 그리고 그 후에 군사정권은 상당 기간 계속됐죠. 3당 합당을 통해서 또 반쯤 군사정권인 김영삼이 당선되는 것도 또 봤습니다. 하여튼 첫 투표의 추억은 좀 안 좋아요. 여러분은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길 바랍니다. 이번에 투표를 여러분들이 원하는 바대로 잘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결과를 만들면 아마 여러분의 삶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뀌게 될 거라고 제가 확신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불평등, 불공정, 격차입니다. 우리 국민이 원하는 가장 좋은 세상은 공정한 나라입니다. 이 공정한 나라는 결국 법이 지켜지는 부정과 부패가 없는 사회를 말하고 이 공정한 세상은 결국 대통령을 포함한 국가 권력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것이죠. 이 공정한 세상을 누가 만들 수 있을까요? 누구나 미래에 대해서는 좋은 얘기를 합니다만 과거로부터 그들이 살아온 길을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에 관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사법연수원을 마치면서 판검사를 포기하고 인권변호사의 길을 왔고 시민운동을 통해서 결국 부정부패를 없애고 공정한 나라를 만들자는 목표로 정치를 시작했고 또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동안에 거대 기득권 세력과 싸우다가 상처도 많았지만 그러나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는 그 상처를 감수하고서라도 앞으로 우리 사회의 거대한 기득 권력과 싸워서 공정한 세상을 만들 자신이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올해 새해가 특별한 의미가 있는 해인 것 같아요. 2016년까지는 그야말로 우리 사회의 그 범죄적 기득권자들이 국가 권력을 사유화하고 나라를 그야말로 범죄 국가로 만들었던 구체제, 앙샹 레짐이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깨려는 우리 국민들의 촛불 혁명으로 새로운 세상이 열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꿈꾸는 새로운 세상, 공정한 나라, 모든 사람이 공평한 기회를 누리고 공정하게 경쟁하고 기여한 만큼 합당하게 배분받는 그런 정의로운 사회 우리가 만들 바로 그 순간에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지금까지 과거에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혁명이 완성될 순간에 4.19 후에 군사 쿠데타를 맞이했고 5.18 80년에는 전두환한테 뺏겼고 87년 민중항쟁 뒤에는 노태우의 소위 6.29 선언에 속아서 그 혁명의 결과물을 뺏긴 것처럼 지금도 잘 될 듯 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다시 세력 재편을 통해서 회귀하려는 기득권자들의 몸부림이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눈 부릅뜨고 치열하게 싸우면 결국 우리가 원하는 공정한 세상, 우리 다음 세대들도 기회를 누리고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나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공정한 새 나라, 앙샹 레짐을 극복하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그런 첫 해, 우리 모두가 꿈과 희망을 화려하게 펼칠 수 있는 그런 나라 만드는 올해 다그해 되기 바랍니다. 함께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